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여행자 메이입니다. 저는 지금 여행자 메이라는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2권의 여행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행을 떠났던 시기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서 너 원래 어릴 때부터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녔고 원래 그렇게 좋아했니?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그 남들 다 가는 그 똑같은 마라톤 노선 같은 곳에서 벗어난 삶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어요. 일단 그럴 여유도 없었을 뿐더러 그 남들 말하는 이때까지는 진학, 이때까지는 취업, 이때까지는 승진 뭐 여기까지 왔으면 결혼이 됐겠죠. 그런 노선에서 벗어나는 거는 정말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혹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SNS나 이제 책 같은 데 나오는 그런 화려하고 또 자유로운 삶은 저와는 정말 상관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뭐 세계 여행 같은 건 꿈도 꾼 적이 없었죠. 그렇게 제가 사회초년생 때 회사를 다니고 그러다가 개인적인 이슈와 뭐 일적인 이슈들로 너무너무 지쳐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참아야지, 이것도 참아야지 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었죠.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하루는 어떤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 그 사진 한 장에 꽂혀서 퇴사와 세계 일주를 결심하게 됐어요. 이게 뭐였냐면 인터넷에서 어떤 여자분이 사하라 사막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정말 되게 행복한 표정으로 사하라 사막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행복한 표정이 카메라 앞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웃는 그런 게 아니라 와 정말 이 사람 이렇게 행복하다고 싶을 정도로 단전에서 올라온 그런 100% 순수한 미소. 그거를 보는데 제가 뜬금없이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어봤더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에 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가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결심을 했죠. 내가 정말 딱 1년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년만 그런 사회적 기준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딱 내 행복만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자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저한테 선물을 했고 떠났고 그 길로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돌아왔죠. 그렇게 제가 사진으로만 봤던 사하라 사막을 직접 밟아보기도 하고 그 남미의 뭐 대자연을 만나기도 하고 이집트에서 뭐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기도 하고 히말라야로 오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이야기들을 제 첫 번째 책에 담았었고요. 이 책에 제가 조지아 트빌리시 편에 썼던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늘 내 손에 쥐어진 이 찰랑이는 술 한 잔에 충분히 취할 것. 그야말로 이제 1년 동안 충분히 취했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행복했던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 모든 것이 다 잘 풀렸을까요? 이 이후의 이야기는 어땠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후회는 안 했을까? 갔다 와서 이제 돈 다 쓰고 돌아왔을 텐데 현실로 돌아왔는데 괜찮았을까? 마냥 행복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고 그런 제 이야기들을 두 번째 책에 담아보기로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에 제가 이제 모았던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탈탈 다 털어 쓰고 돌아와서 저는 이제 빈털터리가 됐고 돌아와서 돈을 구해야 되니까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중고나라에 갖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을 쓰기 위해서 여기저기 출판사에 제안을 넣었는데 죄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렇게 제가 신나게 막 걸어왔던 걸음을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세계 곳곳이 저의 집이었는데 현실로 돌아오고 나니까 제가 묵을 수 있는 곳은 2평짜리 그 고시원 한 칸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주변 친구들은 누구는 뭐 이직 성공하고 누구는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는 직장인 친구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물론 제가 여행을 통해서 제 가치관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지금 너무 혹금 꾸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또 우울감도 같이 찾아오더라고요. 그치만 다행인 건 이게 매일은 아니었어요. 고시원 생활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고시원이 좁고 환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통하는 창문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서 누가 한 명이 라면을 끓여 먹으면 고시원 사방팔방에 라면 냄새가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하나둘 막 각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저는 원고 작업을 하다가 나와요. 하나둘 나와서 주방에 모여드는데 그때 이제 인사를 좀 어색하게 서로 하죠. 안녕하세요. 뭐 드세요? 이러면서. 근데 이게 어느 날은 문득 제가 여행을 하다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느꼈던 거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여행할 때 그러잖아요. 각자의 여행을 하다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서로 어색하게 인사 한마디씩 나누면서 여행 어디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느껴진 게 내가 여행할 때 봤던 그 시선을 그대로 일상으로 갖고 오면은 일상 속에서도 꽤나 여행하듯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제 일상이 꽤나 저 스스로에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실제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두의 일상에는 여행이 깃들어 있다고.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만이 있을 뿐. 집 앞에 맛집도 있고 좋은 카페 혹은 그냥 예쁜 하늘, 여행지에서 들었던 것 같은 그런 노래들, 그런 거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여행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일상을 좀 여행처럼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 고시원 생활을 한번 그럼 영상으로 찍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올렸던 영상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게 되면서 그리고 그걸 계기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이후로 모든 것들이 좀 순탄하게 풀려갔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았던 건 아니었죠. 현실적인 벽은 중간중간 계속 스톱시켰고 예를 들면은 여행 크리에이터라는 게 여행을 하면서 먹고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상적인 직업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출장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은 제작자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사랑하던 여행과는 조금 괴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이제 많은 이슈들도 있고 예전에 제 지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수학을 하는 사람보다는 시를 쓰는 사람이 멋있는 것 같아 라고. 그때 제가 당시에 했던 말이 나는 수학을 하면서 시를 잊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 제 모토가 이거예요. 수학을 하면서 시도 잊지 않는 삶, 현실을 살면서 이상을 품고 현실 속에서도 조금씩의 여행을 찾아내는 삶. 그게 이제 가장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그걸 느꼈던 게 바로 저의 9수였어요. 29. 그렇게 흔들리던 9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저의 두 번째 책 반짝이는 일을 미루지 말아요 입니다. 이렇게 제 두 권의 책은 현재 안산 감골 도서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의 수학을, 오늘의 현실을 사느라 이제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고 지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가슴 속에 여러분들이 시를 잊지 않고 있다면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작은 여행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럼 충분히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책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